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왜 남한테는 안 하는 말을 가족한테는 할까? 왜 친구한테는 참을 수 있는 일이 부모님한테는 참을 수 없을까? 왜 직장 상사의 잔소리는 견디면서 배우자의 한마디에는 폭발할까?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명절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게 설레는 게 아니라 피곤합니다. 부모님과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다 보면 싸움이 됩니다. 자식을 보면 걱정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상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가장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한 문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다. 그래서 가장 낯설다. 듣자마자 당황스럽습니다. 가족이 타인이라니요. 가족은 한 몸 아닙니까? 피를 나눈 사이 아닙니까?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평생 가족과 싸우며 살았던 한 천재 작가의 뼈아픈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생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농노들을 학대했고 자식들에게 독재자처럼 굴었습니다. 결국 농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했다고 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형제들과도 평생 갈등했습니다. 특히 형 미하일과는 함께 잡지를 운영하다 재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돈 앞에서 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마리아와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도박 중독을 견디지 못했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마리아의 신경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둘은 평생 싸웠습니다. 두 번째 아내 안나와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20살 연하였고 처음엔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계속 도박을 했고 빚에 쪼들렸고 간질 발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안나는 평생 그를 돌보며 살았지만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도 멀었습니다. 아들이 간질 발작으로 죽었을 때 그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유전된 거라고. 딸들과도 진심으로 대화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글을 쓰느라 바빴고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가장 힘든 이유를,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실망합니다. 남에게는 이해하려 애쓰지만 가족에게는 당연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남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한 몸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을 당연히 알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힘들면 당연히 알아서 위로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타인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타인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한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고. 명절만 다가오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잔다고.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더 힘들다고. 반찬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애는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남편한테는 이렇게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그녀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서운해 하십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고. 다만 이해받지 못하는 게 힘들다고. 시어머니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그녀도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상대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고. 자기 인생은 없으셨다고. 시집 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다고. 그게 답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꿈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으니까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왜 자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자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왜 자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낯섭니다. 너무 가까워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새롭게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럴 거라고, 당연히 저럴 거라고 단정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0이 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 줬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봅니다. 그마저도 의무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오면 밥 먹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는 섭섭합니다.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접이냐고. 자식들은 억울합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 있냐고. 아버지가 알아서 해준 건데 왜 은혜를 갚으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사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만 산 게 아니었다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도 살았다고. 자식 잘 되는 게 자기 얼굴이니까.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나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자기처럼 살아주길 바랍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부모를 모시고. 그게 효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 중심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인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소통이 안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가족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가두려 한다고. 부모는 자식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형제는 서로를 비교하고, 배우자는 서로를 소유하려 한다고. 그게 가족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5년 차입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싸우고 싸우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헤어지려니 이상했습니다. 미운데 그립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걱정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몰랐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다고. 아내도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한테 기대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고. 실망했다고. 둘은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평생 같은 집에 살았지만 진짜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외로웠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일만 하고 집에서는 TV만 봐서 아내는 남편이 힘들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까지 기를 쓰고 싶지 않아서 둘 다 상대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대화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여전히 짜증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상대도 나만큼 힘들다는 것을, 상대도 나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가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가족을 바꾸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현대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배우자는 서로를 이상형으로 만들려 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비교하며 더 나아지라고 압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는 무너집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가족이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가족은 도망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직장 동료가 싫으면 이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형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자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함이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가 상처가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형제가 밉지만 피를 나눈 사이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갈등했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실 때 화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짜증낼 때 똑같이 짜증낼 수도 있고 먼저 풀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무관심할 때 서운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힘든 건 당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장 많이 기대하니까, 가장 솔직하니까, 가장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참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은 인생의 학교다. 가장 힘든 학교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학교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인간을 배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상처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족이 완벽하길 바라지 마세요. 가족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가족에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조금 편해집니다. 가족한테 화가 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만큼 힘들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이해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화는 납니다. 그러나 조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낯설고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이만큼 오래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이만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힘들다고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 밉다고 등을 돌리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힘듦은 사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다면 이미 포기한 겁니다. 힘들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임종 직전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나 내 방식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가족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가족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도 가족 때문에 힘드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족은 원래 힘든 관계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그 힘듦이 언젠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